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쨌든 이제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큰 그림에서 아직 뭐 변동성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또 간밤에 나와줬나요? 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미중 관세 전쟁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에 대한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자 안도 랠리가 펼쳐진 건데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도 이날 양국의 빅딜 기회가 있다고 언급해 이틀 연속 시장의 불안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7% 올랐고 S&P 500 지수는 1.67%, 나스닥 지수는 2.5%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가 상승 흐름을 주도했는데요. 테슬라가 5.37% 급등한 250.74달러로 뛰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발표한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지만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다음 달부터 정부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덕입니다. 엔비디아는 3.86% 뛴 102.72달러로 올라섰습니다. 애플은 2.43% 급등했고 알파벳은 2.48%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플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 주가는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시장법 위반으로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어도 뛰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6%, 아마존은 4.29% 급등했고요. 메타도 4% 뛰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봉합될 거란 기대 속에 반도체 종목들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고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처 강화라는 악재는 남아있지만 일단 중국의 미국 반도체 업체 압박 수위가 낮아질 거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AMD가 4.79%, 브로드컴이 4.32% 뛰었고요. 인텔은 20% 감원이 계획 중이라는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5.54%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보잉은 6% 급등했는데요. 분기 손실이 우려했던 것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된 덕입니다. 보잉은 1분기에 매출 195억 달러, 주당 손실 0.4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달러 매출을 밑돌았지만 주당 손실이 전망치 1.21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주가가 뛴 겁니다. 반면 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에 못 미친 가정용 태양광 패널, 저장장치 설치업체인 인페이지 에너지는 15.55%나 폭락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런 매크로 이슈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올랐지만 또 개별적인 악재가 있던 기업들은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좀 큰 그림을 좀 먼저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결국에 관세로 지금 시장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졌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 중국과 관세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의 중국과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관세 전쟁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인 게 이날 투자자들의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저녁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과 잘하고 있다며 현재 대중관세율 145%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0%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는데요. 그럼에도 대중 관세율 인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절반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렸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대중 추가 관세율 145%를 대략 50에서 6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트럼프는 또 하루 전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던 파월 의장에 대해서도 해고할 생각이 없다면서 단지 그가 금리 인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랄 뿐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베센트미 재무장관은 이틀 연속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문제와 관련해 빅딜의 기회가 있다고 밝히며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다만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미국 관세를 일방적으로 철폐하겠다고 제안한 바는 없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 후 장이 마감됐습니다. 베센트는 관세 완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제안이 없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여러 차례 말했듯 현재 관세 수준은 양측 모두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호적인 방식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해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관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미국이 관세율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시사한 건데요. 그는 또한 미국과 중국 간 가장 강력한 관계는 최고 지도자 간의 관계라면서 양국 간 접촉에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역의 전면적인 균형 조정에는 2년에서 3년이 걸릴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완화 조짐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진정되면서 주식은 물론 미국 국채 가격과 달러 매도세도 진정됐는데요. 하지만 관세 재료에 따라 증시가 오르내리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웨alth 매니지먼트의 브렌트 슈트는 긴장이 심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인식의 문제일 뿐이라면서 향후 몇 달 동안 무역 긴장이 고조되다 완화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실제 미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런 변동성 현상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오늘 또 관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기 동향 보고서도 내놨는데요. 연준 베이지북에 따르면 기업들은 관세 정책으로 채용을 주저하고 제품 가격 책정 주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도 짚어졌는데요.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전 자동차와 일부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사재기 현상도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경제지표로는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정돼 있고요. 3월 시카고 연중 국가활동지수, 3월 내구재 수주, 3월 기존주택 판매가 발표됩니다. 연준 인사 발언으로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실적은 매그니피센트 7 중 하나인 알파벳 실적 예정돼 있고요. 또한 인텔, 컴캐스트, 펩시, P&G, 티모바일 등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네, 관세에 대한 내용은 매번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지만 연준의 발언이라든지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거 잘 보면서 또 지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